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가사 작품은 허전의 고공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고공이라는 의미는 머슴이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뭐 노비, 머슴 있었죠? 물론 뭐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노비와 머슴이. 자, 이 제목만으로 봤을 때는 이 고공가가 머슴이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누군가가 머슴에게 당부하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죠? 그 임진왜란 직후에 이 허전이라는 분이 지은 가사 작품인데, 자, 이 작품 내용을 보면 우리 한 나라의 일을 어떤 한 집안의 일로 빗대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정에 신하 대신들 있죠. 이 신하들을 머슴으로 비유하고요. 근데 주로 이제 좀 부정적인 모습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태하거나 이제 자기 어떤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어떤 그런 관리들의 부정적인 모습과 이제 막 탐욕스럽고 정치적으로 좀 무능한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또 풍자하고 있는 교훈적인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래도 소위 나라의 녹을 먹는다는 사람들의 이 신하들의 부패상을 이렇게 좀 우의적인 방식으로 고발함으로써 좀 이거를 좀 이렇게 개선하고 잘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그런 우국충정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펼쳐놓은 노래가 바로 이 고공가라는 노래입니다. 자, 작품의 배경이 임진왜란 직후라고 그랬는데 전쟁이 터지고 나면 왜 국토가 황폐해지고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백성들은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을 잃고 굉장히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와중에 또 왕인 선조는 이 왜군을 피해가지고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갑니다. 보통 우리가 왜 파천했다라고 하죠. 그죠? 자, 근데 이 왕이 피난을 가니까, 뭐, 왕도 가는데 뭐, 하고 명분을 얻은 관리들도 당연히 같이 도망가겠죠? 자, 근데 오히려 이 우리 백성들이, 그죠? 백성들이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이 왜구들을 결국은 다 몰아냅니다. 자, 그렇게 백성의 힘으로 지켜낸 우리 국토인데, 우리 나라인데, 그런데 그러면 좀 관리들 입장에서 아, 내가 좀 솔선하지 못했구나. 그런 지난날의 반성을 좀 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더 나태하고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바쁘게 그런 어떤 당장만 일 삼고 있는 그런 관리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이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임진왜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왜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소위 말하면 정전 상태죠. 그죠? 나라가 한치 앞을 모르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관리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허전이라는 분도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보고 아, 내가 이 작품을 지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계를 좀 하고 얘기를 해야겠군 하고 고공가를 지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외적한테 그렇게 무참하게 당하고 어떤 유교적인 이상도 다 깨어진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현실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 이속만 챙기고 아주 그냥 이해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신하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비유적인 모습으로 형상한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답가 형식으로 그 당시에 영의정을 지내고 있던 이원익이라는 분이 고공답 주인가라는 작품을 지어가지고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작품은 이 고공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배울 거예요. 물론 그 작품도 이제 당파 싸움에 정신이 없는 그런 신하들을 좀 이렇게 훈계하고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작품으로 보입니다. 자, 뭐 거의 이 고공가나 고공답 주인가나 뭐 한 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는 세트예요, 그냥. 그럼 뭐 참고로 고공답 주인가가 좀 더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되긴 하는데 두 작품 다 겸해가지고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비유적인 표현인데 처음에 어버이가 나라를 열었어요. 여들의 길이나 되는 텃밭을 읽어놓고 인심을 후하게 베풀었죠. 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머슴들도 부지런하고 다들 열심히 또 검소하게 일했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쭉 흘렀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요즘의 머슴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자기 밥그릇의 크고 작음이나 옷의 좋고 나쁨을 따질 뿐이지 집안일에 신경을 안 쓰더란 얘기예요. 자, 얼마 전에 근데 강도까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집안일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도둑막을 생각은 안 하고 뭐 집안의 재물이 다 망쳐지고 엉망이고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집안을 일해가지고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챙기는 것에만 여전히 열을 올리고 앙당 다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한숨 쉬고 개탄하다 보니까 내가 꼬고 있던 새끼줄이 벌써 어느새 다 꼬아졌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실제 얘기를 하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했죠. 나라를 튼튼하게 잘 세워갔는데 중간에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됐죠. 그죠? 임진왜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일에 더 열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여전히 당파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나란 일을 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그런 신하 대신들의 모습이 보이더란 얘기죠. 자, 그런 모습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 정리 한번 봅시다. 자, 연대는 임진왜란 직후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조정 관리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비판하고 훈계를 주는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 적나라하게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관리들의 모습을 집안의 머슴으로 비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위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 여기 경세적이라는 말은 세태를 경계하고 주의를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쭉 써놓은 그런 내용이죠. 그 당시에 그만큼 이 머슴들의, 그러니까 조정 대신들의 탐욕이나 무능함이 굉장히 심했고 그것 때문에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가사의 3, 4조, 사음보의 율격을 잘 지키고 있고요.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상충국 배웠지만, 그거하고 거의 뭐 분량이 차이가 없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구성 짜임을 한번 보세요. 나라의 일을 집안의 일에 빗대서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직후에 전후에 그런 피폐해진 상황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 대신들이 이런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는 머슴들이 이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신 좀 차려 라는 얘기를 이런 청유형과 명령형의 문체적인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좀 더 정말 건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머슴이 나타나야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구성을 좀 이렇게 미리 파악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절풀이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 밑에 있는 구절풀이는 여러분 나중에 본문을 볼 때 다 이렇게 풀이를 한 다음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전체 구절풀이 시작합시다. 자, 생소한 표현들이 많고 낯선 한자어들도 있는데 어려움합시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 파악했죠? 나라의 일을 맡고 있는 조정 대신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노래예요. 단지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집안의 머슴의 모습으로 해놨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걸 감 잡고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한번 봅시다. 집에 옷 밥을 얹고 들먹는 저 고공아. 자, 우리 고공 지금 머슴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면 뭐라고요? 예, 이 조정의 신하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집 기별을 아는다 모르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 우리 집도 실제로 하면 뭡니까? 예, 조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 뭐 기별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 조선의 소식을, 조선의 어떤 뭐 역사를, 조선의 현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 니은다 있죠, 여러분. 이거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의문형 어미예요. 의문형 어미.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하느냐, 뭐뭐 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 집 소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겠죠? 자, 여기 얹고 뭐 얹어놓고 들먹는, 빌어먹는. 그러니까 혼자 자립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공이죠, 머슴이죠. 근데 우리 집 돌아가는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니들 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삭고면서 니르리라 말하리라. 누가요? 지금 화자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작품 제일 끝날 때 보면 어느새 그렇게 한숨 쉬고 개탄하다 보니까 새끼 다 꼬았다 그러죠. 지금 이제 새끼 꼬면서 얘기 시작하죠, 그죠? 새끼를
꼬으면서. 자, 이제 역시 비유적인 말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 한 어버이 사름소리 하리 할 때, 자, 사람소리, 사람소리, 살림살이. 처음에 이 한 어버이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따지면 누구겠어요? 예, 태조입니다. 이성계, 이성계. 시작하려고 할 때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서 그래서 풀 벽고 털 닦아 큰 집을 지어내니 풀 베고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풀 베고 털을 닦아서 큰 집을 지어낸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조선을 개국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셔리, 보십, 장기, 쇼로 전답을 기경하니 여기 기경한다라는 말은 그냥 농사 짓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땅을 갈아서 논밭 만들겠죠. 여기 전답 나와 있죠. 그죠? 이 논밭을 일군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뭘로? 셔리, 보십, 장기로. 자, 요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농기구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농기구. 한번 찾아볼 사람 찾아보세요. 여기 선생님 지금 설명 다 못하는데 요거는 썰애라는 농기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쟁기 들어봤죠? 쟁기 끝에 꼽는 보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농기구들로 각종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열심히 논밭을 일궜다는 얘기죠. 오려는 텃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열심히 일했더니 여기 올벼논이 그만큼 아주 빨리 이르게 수확할 수 있는 좋은 벼 품종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텃밭이 얼만큼이나 만들어졌느냐? 여들의 가리로다. 자, 8일 동안이나 갈아도 될 만큼 그만큼 뭐예요? 넓은 땅이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여들의 가리죠. 뭐 이들의 가리도 아니고 사흘 가리도 아니고 그럼 뭘 상징하느냐? 우리나라 팔도잖아요. 그죠? 팔도강산. 그러니까 이 조선의 팔도를 상징하는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들의 가리예요. 이 넓은 땅을 다 아울러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자손의 정계하여 대대로 나려오니 논밭도 조커니와 고궁도 근검터라. 자, 조선의 정계하여 좀 어려운 한자 나왔죠? 전하고 계승하여 쭉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내려왔는데 논밭도 좋거냐. 그러니까 잘 이렇게 일고는 이 나라가 집안이 점점 튼튼해지고 또 이 머슴들도 그만큼 근검하더라. 뭐 부지런하고 검소하더라.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집안이 잘 세워져 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다음부터 볼까요? 그런데 처음에 머슴들의 모습과 다르게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압렬이 사던 것을 자 여기 여름지어라는 말은 그냥 농사 짓는다는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사 지어서 가압렬이 이것도 말이 되게 어렵죠. 자 뭐 부유하게 뭐 또는 뭐 풍요롭게 살던 것을 요사의 고공들은 햄이 어이 아주 없어. 요거 외우라고 그랬죠? 생각. 뭐 또는 뭐 사리 분별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아주 없어서 그죠? 아주 없어서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즈나 뭐 좋으나 나쁘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먹는 것, 입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결국 이 밥사발이나 동옷이나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결국 이 나라에서 주는 그죠? 녹봉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에만 더 열을 올리더란 얘기죠, 지금. 그죠? 마음을 돋우는 듯, 호슈를 세우는 듯, 말이 어려워요, 그죠? 여기 다투는 듯,
다투는 듯, 마음을 다투는 듯. 그 다음에 호슈라는 것은 수장을 얘기합니다. 우두머리. 자,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얘기예요? 서로 마음에 막 미운 생각 가지고 네가 좋네, 내가 더 낫네, 내가 더 높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을 더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무슨 일 잠들어 흘깃 할깃 하나 산다. 자, 무슨 일에 그렇게 말려가지고 감겨들어서 흘깃 흘깃 왜 우리 눈을 흘깃 흘깃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서로 미워한다는 얘기죠. 반목을 일삼느냐.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결국 시기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네 일 아니고 시절조차 싸우나와. 자, 너희 일 하지도 않고 아니하고 이 시절조차 아주 사나워서 시절이 사납다는 얘기는 결국 이 좀 뭐 흉년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사일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가뜩에 내 세간이 풀러지게 되었는데 일을 안 하니까 머슴들이, 그러니까 이 세간이 살림살이가 아주 풀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줄어들게 되었는데 가뜩에 엊그제 그 와중에 화강도가 들었어요. 아주 그냥 엄청난 강도가 들었어. 자, 근데 실제로는 뭐라 보면 되겠습니까? 이 화강도? 외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적. 자, 이 화강도에 가산이 탕진하니 다 뺏기고 다 엉망이 돼버렸죠. 집 하나 불타붙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자, 완전히 임진왜란 일어나서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그죠? 크나큰 세살을 어찌하여 니려노뇨. 김과 이가 고공들아 새마음 먹으살라. 자, 이 크나큰 세살을, 그러니까 크나큰 살림살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살림살이를 얘기하죠. 그죠? 이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일으키려고 그러느냐? 자, 김과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을, 그죠? 새 마음.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좀 일하자는 얘기죠. 이거를 좀 먹으렴.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머슴들끼리 서로 아웅다웅 다투니까 나라 일이 안 그래도 지금 시절이 흉년이고 그리고 강도까지 들어서 가산을 탕진했는데 니들까지 일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좀 새 마음을 먹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너희네 젊은은다 햄혈라 아니 산다. 자, 너희네 젊었다고 해가지고 젊었다 하여서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죠? 생각하려고 아니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왜 생각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한솥에 밥 먹으며 매양에 회회하랴. 자, 좀 어려운 한자 나왔죠? 그냥 서로 그냥 다투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투는 거죠. 자, 한솥에 밥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있냐 이런 얘기죠. 여기 한솥에 밥 먹는다는 거는 우리 전부 다 조종 대신들이니까 그냥 조정에 같이 일하면서, 그죠? 함께 있으면서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한마음 한뜻으로 티름을 지으셔라. 자, 여기 농사를 얘기합니다. 농사. 이거 좀 오타 같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여름인데 여름. 여름. 여름을 지어서라. 한 집이 가암 열면 옷밥을 분별하랴. 한 집이 부유하게 되면 아까 나왔던 단어죠. 잘 살면 풍요로우면
구약이 되면 옷밥을 분별하랴. 옷밥을 가리겠느냐? 옷밥을 걱정하겠느냐? 그 뭐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부유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자, 누구는 장기 잡고 누구는 쇼를 모니. 자, 어떤 이는 장기 잡고 어떤 이는 쇼를 몰아가지고 빨리 밭 갈고 논살마 벼세워 던져두고 여기 논을 가르고 뭐 이런 얘기예요. 벼를 심어서 세워두고 농사 지으란 얘기죠 지금. 그죠? 날 좋은 호미로 기음을 메앗으라. 김 맨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농사 농사일 열심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산전도 거칠었고 문원도 기어간다. 자, 논밭이 점점 거칠어 가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문원도 무성하여 간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점점 엉망이 돼가고 그리고 농사 지을 타이밍도 놓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리피 말목 나셔 벽 곁에 세울셔라. 여기 사리피는요. 여러분들 낯선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전체적으로 일단 문맥을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도롱이와 삿갓을 씌운다는데 이 도롱이는 그냥 이렇게 그 우리 요즘에 비옷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삿갓을 이렇게 세우죠. 그죠? 자, 그럼 결국 뭘 세우는 거냐? 이걸 갖다가 말뚝에다 이렇게 박는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멀리서 보면 이게 호수아비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호수아비 만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호수아비 만들어서. 호수아비 만들어서 지금 김맥이 닿은 벼 곁에 세워두면 3세 때들이나 그런 것들이 농사를 망치지 못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라 라는 얘기야. 자, 칠석에 호미를 싣고 기음을 다 맨 후에 아까 다 나왔던 단어예요. 기음을 다 맨 후에 삭곡이 네 잘하며 셔물한 네 엮으랴. 자, 이렇게 일단 농산일에 농번기 한참 바쁠 때 일 끝내고 나면 그럼 놀고 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와중에 틈이 날 때 새끼를 열심히 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끼 꼬는 거 좀 못 봤죠? 이게 지풀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꼬는 그 새끼 꼬는 건데, 자, 그걸 꺼가지고 가마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멍석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는 크다란 봉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마니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엮어 놓으면 나중에 추수 끝나고 나서 거기다 곡식도 담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담고 여러 용도로 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가 말하는 요지가 뭐예요? 농산일 열심히 하고 또 틈날 때 쉬지 말고 다른 것도 또 열심히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엮으랴? 누가 엮을 것인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너희 제조 세하려 자라자라 맞서라. 너희 제주를 헤아려서 어떤 거에 더 능숙하고 잘하는지 그거 따져봐가지고 서로 맡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거드름 피고 서로 이렇게 미루지 말고. 자, 그래서 가을 거둔 후면 이제 농사 다 지었다는 얘기. 추수하고 난 후면 성조를 아니하랴. 자, 여기 성조 또 쉬지 않죠. 1년 농사 끝났으면 다 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집 짓게 하는 겁니다. 뭐 집을 보수도 하고 또 새로 뭐 이렇게 좀 짓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겠죠. 그죠? 자, 집을한 내 지으게 우물한 네 묻어라. 집은 내가 나서서 지을 테니까 지을 것이니까 우문 네가 묻어라. 여러분 움막 짓는다는 움집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땅 파고 이렇게 덮어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어떤 뭐 이렇게 뭐 화초라든가 채소 같은 거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땅 파고 거적을 이렇게 덮어놓을 때 쓰는 그게 움입니다. 보면 자, 그런 거 어쨌든 같이 하자는 얘기죠. 놀지 말고 쉬지 말고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으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내가 니들 어떻게 뭘 잘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나름대로 알고 있으니까 너희도 먹고 살 일을 좀 걱정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 나만 고민하면 되지 않겠어? 같이 하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죠? 먹고 살 일을 좀 생각 좀 하렴. 자, 멍석에 별을 넣은들 교훈에 구름 끼어 변리를 언제 보랴. 자, 방아를 못 찍어든 거치나 거친 오려 옷 같은 백미 될 줄 니 알아 오리쓰리. 말 좀 어렵죠. 잘 보세요. 니들 먹고 살 일 걱정 좀 해. 자, 멍석에다가, 멍석 알죠? 이렇게 쫙 펴가지고, 거기다 별을 이렇게 전부 다 추수하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물기가 있고 꿉꿉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걸 별을 말려가지고, 다, 그 다음에는, 저기, 타작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다 담아놔야 나중에 두고두고 쓰죠. 그죠? 요즘은 너무 이렇게 다 공장에서, 슈퍼에서 편하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모르지만, 원래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멍석 위에 별을 말린들, 어, 해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 바짝 마르는데, 구름이 끼면, 이 변리를, 여기 햇볕이란 뜻입니다. 자, 햇볕을 언제 보겠느냐. 자, 그러니까 언제 구름이 끼고 언제 비 오고 그럴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잘 해가지고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다 말린 다음에는 방아를 찧어야죠. 자, 방아를 찧어가지고, 다 이렇게 별을 아까 이렇게 딱 한 섬 한 섬 이렇게 가만히 다 넣어놔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찍거든. 거치나 거친, 거칠고도 거친, 거칠고 거친 이 올벼 그냥 좀 일찍 수확한 벼라 그래서 그냥 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벼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거 밥 어떻게 해 먹냐 이거 다 찧어가지고 아주 그냥 반질반질 옷 같은 그런 하얀 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백미 될 줄을 누가 알아보겠느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겠느냐? 결국 무슨 말이에요? 머슴들한테 야 멍석에 벼를 말려가지고 방아에 찧어야만 그의 수확한 그런 벼가 하얀 살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좀 떼놓치지 말고 열심히 일 좀 하자. 열심히 일하자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농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1년 내도록 한시도 쉬지 말고 농사 농번기서부터 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김 매고 추수하고 그 사이 틈틈에 새끼 꼬고 집도 짓고 움도 만들고 다 하고 나면 다 이렇게 벼를 말리고 또 방아 찍고 해가지고 그렇게 1년 내도록 바쁘게 부지런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빗댄 표현이니까 실제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막 끝났어요. 그죠? 임진왜란. 임진왜란 직후에 나라가 엉망이 아닙니까? 그죠? 아까 시절이 어렵다고 그랬죠. 그죠?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우니까 이 관리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한시도 쉴 틈 없이 나라 일에 좀 매진해가지고 열심히 이것 돌보고 저것도 챙기고 해야 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다시 세워지지 않겠어? 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요? 누구 밥그릇이 더 크지? 누구 옷이 더 좋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화자가 답답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자, 마지막 결사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까지 지금 내용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히 쭉 잘 일으켜서 왔었는데, 그런데 요즘 보니까 머슴들이 자기네 이해관계만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챙기고 집안을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시절이 어려운데 집안이 엉망이 다 됐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집안이 다시 재건이 되겠어? 머슴들 니들 좀 새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 어? 1년 동안 얼마나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와가지고 농산일에 그리고 집안일에 힘을 쓰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가 이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다짐을 받으면서 좀 이런 생각 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대하면서 끝나는 이 결사 부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너희네 다리고 세 살이 사자하니, 자, 너희들 데리고, 그죠? 새 살림살이를, 새 살림을 살자고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 이 누굽니까, 이거? 임진왜란때 들어왔던 외적을 얘기하죠, 그죠? 외적?
자, 얘네들이 아니 멀리 갔다 하되. 그러니까 멀지 않겠다는 얘기죠.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실제로 또 왔죠. 자,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간대. 너희는 귀도 없고 눈도 없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런 얘기죠. 화살을 전혀 얹고 옷밥만 다투난다? 자주 나오죠. 그죠? 이건 다 서리적 표현입니다. 그죠? 화살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죠? 니들 맨날 옷, 밥 이런 것만 다투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적이 또 쳐들어올 줄 모르는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좀 나름대로 어떤 뭐 이거 군사력을 얘기하겠죠, 그죠? 어떤 무력 이런 증강에 힘을 써야 될 건데 그런 일은 제쳐두고 왜 니들의 어떤 그런 이익 보는 것에만 어떤 탐욕을 추구하는 것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다투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너희네 다리고 팁는가 줄이는가? 내가 너희들 데리고 언제 막 춥게 떨게 한 적 있어? 아니면 굶게 한 적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근데 뭐 그렇게 옷을 챙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밥을 챙기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죽조반 아침 저녁 다 하다 먹였거든. 니들 아침 저녁에 먹는 그런 죽도 먹이고 아침 저녁 다 챙기고 더 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먹였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은 생각도 안 하고. 자, 은혜란 생각 아니여. 제 일만 하려 하니. 여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전부 다 옷에 좋고 나쁨, 밥사발에 크고 작은만 다투는 그런 제일이죠, 그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지금. 이런 사익만 추구하려고 하니 햄해는 새 드릴이 언에 제 얻어 이셔. 자, 햄해는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헤아릴 줄 아는,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새 머슴을 어느 때에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으려노. 집 일을 다 맡기고 시름을 잊을 것인가. 이해됩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 집안을 좀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아직 도적이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너희는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여전히 자기네 것만 챙기고 있고 다투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못 해줬냐? 이다지 다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러는데 은혜도 모르고 어쩜 그렇게 정신이 팔려갖고 자기 일만 하려고 해? 아, 어느 때 좀 사려 깊은, 좀 생각이 있는 그런 머슴을 얻어가지고 집안일을 온전히 맡기고 내 어떤 걱정과 시름을, 이 화자죠. 시름을 덜 수 있겠는가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걱정하면서 너희 일, 이달아 하면서 새 한 살이 다 꼬래라. 자, 여기 애달파하면서, 애달파하면서 아까 새끼 한 사리를 다 꼬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 이 앞에 부분 기억납니까? 이 앞에 제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여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시작했죠. 그죠? 자, 그리고는 지금 여기 이렇게 끝나고 있죠. 어? 너희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그렇게 막 애달아 하다 보니까 새끼 한 살을 다 꼬았네. 그만큼 그런 시련과 근심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 마음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쭉 이어지는 게 고공감이다. 어떤 뭐 특별히 어떤 희망이라든가 어떤 뭐 이걸 극복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건 다 드러나지 않죠. 그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왜 요즘 고공들은
이런 집안일에 신경을 안 쓰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니들 좀 각성하고 정신 좀 차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고공갑니다. 물론 한편에 뒷부분에 좀 사려 깊은 그런 새로운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바람은 있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합시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자, 이제 보면 다시 이제 좀 감이 잡힐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었는데, 그죠? 집안이 아주 엉망이었죠. 얼마 전에 강도가 들어서 재산이 다 탕진이 됐고요. 다시 집안을 좀 일으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뭐 집안을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뭐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쁜 그런 다툼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라고 모습들의 각성을 막 촉구하는 부분들이 쭉 나왔었고요. 한편으로는 좀 더 생각이 있는 사려 깊은 그런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서 온전하게 이 집안일을 좀 다 맡기고 내 시름을 좀 잊을 수 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결국 빗대면 뭐라고요? 임진왜란 직후에 나라가 엉망이었는데 여전히 조정의 대신들은 당쟁을 일삼고 그냥 자기네 이속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죠. 그래서 각성을 촉구하면서 정말 좀 사려 깊은 정말 우국충정의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은 나타나지 않는 건가 하면서 시름에게 와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고공갑니다. 그죠? 자, 한마디로 잘 요약이 돼 있죠. 구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보면 처음에 한 어버이가 여들의 관리 땅을 다 읽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 어버이는 태조 이성계라고 보면 되고요. 여들의 관리 조선의 팔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머슴은 조정의 신하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화강도, 강도는 외적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 농사 짓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 전부 다 나란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옷의 어떤 좋고 나쁨, 밥사발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라에서 주는 녹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머슴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고공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고공가의 답가 형식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고공답 주인가라는 작품이 이 다음에 바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작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이 고공가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전반적인 줄거리를 화자의 말하고자 함을 반드시 기억해 놓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